1km. 예. 네, 한 분씩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와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말레이시아에도 와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인 분도 계세요. 뭐, 물론 이제 와 보신 경험을 가지신 보다 아직 처음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지내실 그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대해서 좀 뭐,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게 되시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내다 보시면 정말 모든 걸 다 알게 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고요. 뭐, 아이들 아침 등교할 때 셔틀버스 태우러 나오시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라든지 또 이제 뭐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뭐 자연스럽게 안면도 트시게 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인사하시다 보면 또 이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뭐 차차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음, 지금 저희 그 네이버 조우바로 한 달 살기 그 네이버 밴드에 다들 가입하셨죠?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 동안에 뭐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제가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바로 밴드는 다들 가입하신 걸로,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이제 공지사항 보시면 첫 번째 EC 여학원,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겠다는 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이나 엘리시아 웬만한 레지던스 다 그릇이나 수저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실 뭐 약간 우리 기준에는 좀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 좀 부족하면 좀 이렇게 사서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이어서 하자면 일단은 저희 그 중요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 오늘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두 번째가 이제 모든 교육기관에 같이 통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먼저 살펴보신 분도 계시고 조회수도 좀 많은 편인데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한 달 살기 지도가 있어요. 원래는 뭐 이거 짧게 하고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뭐 참가하신 분이 적으시니까 먼저 오신 분들한테 먼저 좀 더 많은 내용들 이렇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지도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가 뜨게 되고 이 구글 지도 보시면 우리가 생활하게 될 이 조우바로 지도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많이 오시죠.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시고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제 대부분 그 싱가포르 창의 공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여기 창의 공항 노란색으로 이렇게 공항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 창의 공항으로 오시게 되고 한 6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란 표시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노란 표시 하나 차 모양이 있고 이쪽에도 노란색의 차 모양이 있는데 여기는 싱가포르가 조호바루를 연결하는 이제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우드랜드 퍼스트 링크라고 하고 여기는 세컨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뭐 새벽녘에 많이 도착을 하시는데요. 여기 도착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공항으로 뭐 픽업 신청하신 분들은 픽업 기사님이 마중을 나오게 되고요. 교통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세컨 링크 쪽으로 가시게 되고요. 이 조호바루를 보시면 뭐 이쪽이 이제 원도심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말레이시안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게 하는 지역은 이쪽 이스칸다르 이게 신도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보시면 알겠지만 싱가포르는
뭐 도시국가이다 보니까 워낙 주거 비용이 비싸잖아요. 뭐 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작은 규모의 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싱가폴리안들이 세컨홈으로 이제 주말이라든지 자기 쉬는 날 때 좀 쉬기 위한 세컨홈 목적으로 이쪽에 이제 분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숙소들이 저희가 단기 숙소로 이렇게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용 숙소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오너들이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세컨홈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싱가폴리안 외에도 뭐 우리나라 분들도 상당히 많이 분양을 받으셨고요. 뭐 중국인들도 많이 받았고 주변 국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지역의 숙소들을 이렇게 분양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소가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이번 저희 같은 이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한 달 살기를 위한 숙소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원도심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신도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여기가 이제 조호바루 세나이 공항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그 진에어에서 우리나라 국적기인 진에어에서 이렇게 인천과 조호바루 세나이로 오게 되는 직항로가 있었어요. 이것도 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한 달 살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없었는데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골프를 치러 오신 분들이 수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진에어가 생겨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직항이 중단이 되었고 아직까지 이제 복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싱가포르 창의공항으로 들어오시게 돼서 이 지역까지 이렇게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시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EC 어학원 그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일단 EC 어학원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세컨 링크에서 그리 멀지 않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시트린 허브라는 건물 안에 그 EC 어학원이 있게 됩니다. 여기 이 건물인데요. 여기 써네이 시트린 레지던스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에어비앤비나 단기 숙소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많지가 않아요. 초창기에 좀 예약하신 분들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려서 이쪽으로 개별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예약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이제 써네이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캐나다계 국제학교이고요. 여기에 그 학생들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뭐 주변에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 건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단기 숙소보다는 장기로 거주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 숙소로 나오는 물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예약을 하셔야지만 여기를 예약을 하실 수 있고 또 여기를 예약하시게 되면 어학원과 바로 이제 건물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실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죠. 일단은 이제 뭐 외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번 그 EC 어학원 다니시면서 만족하신다면 다음에 오실 때에는 여기를 좀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예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에어비앤비 들어가시면 평점 같은 거 다 나와 있고 그 호스트가 얼마나 이제 친절한지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후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참고해서 예약을 하시면 뭐 일단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건물 안에 EC 어학원이 있고 보통은 이제 여기 시트린 허브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걸어 가셔가지고 1층에서 이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쪽 로비에서 내려서 보통 이제 그 학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건물 안에 보시면 뭐 마트도 들어와 있고요.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식당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2층에 보면 뭐 틈새 라면이라고 한국인 분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식당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모든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이제 써네이 국제학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이쪽에 이제 뭐 이쪽에는 다 뭐 그때도 오픈돼 있었죠. 대형 쇼핑몰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써네이라고 해서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나라 롯데그룹과 같은 성격의 그런 그 대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도시 자체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사이기도 하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그 호텔도 이번에 오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쇼핑몰에 보시면 뭐
그 노컬 큰 대형 슈퍼마켓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이 좀 물건이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 시티즌 허브에 있는 자야 그로소라는 이제 마켓이 있는데 거기는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노컬 사람들, 말레이시안보다는 좀 외국인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이쪽을 가시게 되면 좀 큰 대형 우리나라 이제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뭐 이런 롯데마트처럼 큰 규모의 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실 수 있고요. 요 안에 보시면 아이들 이제 뭐 실내 놀이시설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옷들도 팔고 있어서 이 근처에서는 이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이랑 가까우니까 뭐 한번 학원 들렸다가 아니면 학원 근처에 왔다가 뭐 이쪽에 한번 이렇게 들리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EC 어학원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머무르시게 되시는 곳은 여기 엘리시아라는 숙소가 있습니다. 이 엘리시아라는 숙소가 있고 또 이제 많이 머무르시는 곳이 엘리시아 외에도 여기 이제 마크로링크라고 있습니다. 마크로링크가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마크로링크에서 이시아하고는 좀 더 가깝죠. 엘리시아에서도 가는 게 가깝고요. 어쨌든 뭐 거리는 한 10분 정도 이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통학 셔틀이 이제 동선에 따라서 이제 그 시기별 인원에 따라서 바로 갈 수도 있고 한번 들려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요 시간은 뭐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내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디프리스틴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뭐 앵콘 마리나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푸테리 하버 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앵콘 마리나, 임페리아, 티가 레지던스, 뭐 파인트리, 뭐 프레이저 플레이스, 뭐 푸테리 코브 이런 쪽에서도 좀 거주를 하시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원래 이제 티가 레지던스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숙소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이제 공백기가 있으면서 그 단기 숙소들이 이제 관리가 좀 안 됐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예측이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올 여름부터는 저희가 티가 레지던스를 이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숙소로 해서 이렇게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영장도 상당히 좋고 뭐 해서 이제 많은 분이 선호했고 여기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에 지냈었는데요. 그래서 덩달아서 이쪽에도 마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식자재들을 상당히 많이 팔았었어요. 뭐 불고기거리도 팔고 반찬거리도 팔고 해서 저도 자주 이용했던 마트였는데 올 여름에 가보니까 이제 그 코너는 철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방문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철수를 한 상태였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가 활성화되면서 또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뭐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그렇게 됐고요. 혹시라도 이제 티가 레지던스하고 티가 스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트는 요게 한 개 동이고요. 수영장도 이쪽만 사용하게 돼요. 티가 레지던스는 이게 두 개 동인데 이렇게 이쪽 수영장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예약을 하시게 되면 티가 수입보다는 티가 레지던스가 훨씬 더 이렇게 좋다는 거, 입지가 좋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텔라 국제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여기 트리니다드 스윗이라는 호텔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젠 호텔이라고 바로 있습니다. 약간 이제 트리니다드보다는 젠 호텔이 조금 컨디션도 좋고 비용도 좀 비싼 호텔인데요. 아마 이제 이쪽에 계시게 되면서 이쪽 푸테리 하버를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도 이제 스타벅스 하나 있는데요. 뭐 요새는 이제 스타벅스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마나 카페라고 그 노컬 식당이에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노컬 식당인데요. 음,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리뷰가 1329개 있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해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고 별점이 4점인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여기가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테이크아웃도 되고요. 배달 서비스는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한번 이렇게 들려보셔가지고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뭐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일단 숙소들은 뭐 이제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차피 이시 어학원이니까, 뭐, 이시 어학원 위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기관에 보면 레플스 아메리칸 스쿨이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플스 아메리칸 스쿨하고 이시 어학원하고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길이 없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이 이제 숙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접근성은 그게 멀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라고 해서 티가 레지던스 앞에 있는 그 영국식 국제학교인데 상가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페어뷰나 파라곤 국제학교는 이제 구도심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숙소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군데 또 보시자면 이제 에코네스트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많이 가시게 되거든요. 에코네스트라는 곳이 이제 보시면 여기에도 뭐 스타벅스 있고 여기 뭐 쇼핑몰도 있는데 여기에 아주 작은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 식당, 뭐 인근 편의시설 해가지고 보시면 음, 임금 편의시설보다는 식당을 봐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동서울이라는 한국 식당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스타벅스도 있고 다양한 이제 한국 식당이나 현지 로컬 식당도 많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많이 이용하시게 되니까 여기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그 임금 편의시설로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레고랜드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위치 찾는 거 이렇게 보셔가지고 레고랜드 누르시고요. 레고랜드 누르시면 이 팝업창이 뜨잖아요.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보시기 누르시면 뭐 이렇게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도 범례를 활용하시면 웬만한 데는 다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했던 쇼핑몰들 그리고 지금 마트들 제가 쭉 이렇게 책인 해놨거든요. 마트. 디플스틴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메드니몰에 있는 그 빅이라는 마트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고 여기도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디프리스틴에서 바로 길 건너편이니까 이쪽도 이제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고랜드 뭐 안 가시더라도 레고랜드 안에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이쪽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 이제 그 쇼핑몰도 여기는 이제 프레이저 플레이스라든지 뭐 푸테리코브라든지 파인트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여기 마트도 또 있고요. 이렇게 마트들 제가 다 색인으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현지 로컬인보다는 좀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물론 이제 현재 계신 분도 당연히 이용을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로컬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인근에 있는 그 노콜인들이 또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게 안중몰이라고 해요. 안중몰이라고 있는데 이쪽을 가시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이제 보시면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들은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여기도 슈퍼마켓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야시장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밤에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한번 이것도 제가 볼게요. 구글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밤에도 열리고 낮에도 열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서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라든지 먹거리 같은 거 이렇게 파니까 여기도 한 번씩 자녀분들과 함께 이렇게 구경할 만하고요. 여기 지역 다 안전한 곳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외국인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는 지역만 가지 마시고요. 현지 로컬 사람들 살고 있는 곳에서 뭐 이런 먹거리라든지 구경거리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인 보시면서 하나하나 시간 있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서 구글 지도 보시면서 이런 그 구글 지도에서 나온 이런 후기라든지 평점들 한번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후기 여기도 이제 후기 보시면 뭐 많지는 않은데 이런 후기를 보시면 김민수 님이 있네요. 한국 분이신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좀 오래전 3년 전 정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제 뭐
좀 가까우니까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북기린다 수요 그러니까 북기린다에 보면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그 야시장이 열리거든요. 거기도 가볼 만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씩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공원과 도로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있는 지역을 좀 벗어나서 아주 큰 규모의 이제 쇼핑몰들, 뭐 코엑스몰보다는 작지만 뭐 일종의 이제 작은 규모의 스타필드 정도, 스타필드도 상당히 크죠. 어쨌든 아주 큰 규모의 이제 쇼핑몰이 있는 곳이 이렇게 저희가 세 개를 해놨습니다. 여기 가시면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세 개 보시면서 살펴보시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북기린다에 있는 쇼핑몰 여기 그 A온몰이라고 이온몰이라고 하는데요. 이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볼거리도 많고 영화관도 들어와 있고 여기 환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뭐 일단은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쇼핑몰 안에 환전소가 있고요. 밖에도 환전소가 있는데 밖에 있는 환전소가 조금 더 환율이 좋긴 하거든요. 예, 환이 좋은데 큰 차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막 환전하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하라면 차라리 이제 좀 더 편리한 이 이온몰 안에 있는 그 환전소에서 이렇게 환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환전소 있으니까 또 이 건물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간판이라든지 표시 사인 잘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거리는 요 정도 거리 되고 제 생각에는 한 15분, 그랩 같은 거 이용하시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가볼 만한 곳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병원들 아주 큰 규모의 병원도 있어요. 이제 글렌이글즈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삼성병원급만한 그 병원이 바로 그 엘리시아 옆에서 보면 여기에 그 글렌이글스 메디니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 보시면 아주 정말 대형 큰 병원이라서 사실 여기를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뭐 처음 아프다고 해서 종합병원 바로 안 가시잖아요. 여기는 정말 큰 병원에 걸렸을 때나 가는 곳이고, 뭐 우리가 한 달 살기 하는 고객님들은 절대 이 병원은 가실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병원은 제가 이제 일단 빼놨고 워낙 가시다 보면 워낙 잘 보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리닉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가게 되는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병원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구글링해서 좀 평점 좋고 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병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뉴캐슬 메디컬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그 에드시티 안에 뉴캐슬 메디신이라는 그 대학 약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 모르겠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캐슬 그 클리닉이 제가 보니까 뭐 평점도 뭐 좋고 리뷰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어서 일단 매우 친절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일단 친절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픈데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대응을 잘 안 해주면 사실 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좀 평점 좋은데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골라놨으니까 뭐 이것도 이제 일단 급할 때 한번 이렇게 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프지 않고 여기 들리지 않고 무사히 이제 한 달 살게 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분 정도 더 오셨는데요. 일단은 이 지도는 어떻게 보시냐면 말레이시아 조호벌 한 달 살기 밴드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중요 파일이라고 해서 2022-23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준비라고 해서 제가 이 중요 공지는 이 겨울 시즌 끝나기 전까지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한 달 살기 지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EC 어학원의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들 이제 그 받아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받아보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요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목차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 다 일일이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중요한 내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EC 어학원은 사전 테스트를 하지 않고 첫날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등원을 하게 되면 모든 신입생은 월요일 날 레벨 테스트를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나이대를 이제 구별해서 시험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시험을 보시게 되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클래스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 나와 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첫날은 레벨 테스트하고 간단하게 이제 학원에서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나 안내가 좀 진행이 되고 학원 위치라든지 시설 잘 모를 테니까 그런 거 안내가 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하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하원 시간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가 된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 그 레벨에 맞는 교재가 배부가 되고요. 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벨은 0레벨부터 9레벨까지 총 10개의 레벨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또 이제 이 구성된 걸 가지고 소그룹 반이 구성이 되는데 한 번에 보통 4명에서 8명 정도 되고 8명에서 이제 9명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분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그 자기 레벨에 맞는 그 그룹은 8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4명 이하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이게 키즈반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종류는 이제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 피어슨 교재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이 교재가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요 우리가 단기 연수이다 보니까 그 단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학원에서 거기 커리큘럼에 맞게 이제 이렇게 구성된 교재를 이제 이렇게 뭐 프린트물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어쨌든 낯선 환경이고 뭐 바로 전날 도착한 학생도 있고 해서 몸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낯선 환경에서 테스트를 보면 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 시험 제 실력에 맞는 그 레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레벨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학원에다가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를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 받은 교재는 이름 쓰시거나 낙서를 하지 마시고 그 교체라든지 변경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레벨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변경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낙서를 하거나 이제 교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건당 30링깃 한 9천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그 어학원 이시 어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목걸이를 이제 이름표가 달려 있는 목걸이를 주게 되는데요. 그 목걸이 뒤에 이제 자기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실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그 시트린 허브 안에 학원들이 이제 이시 어학원이 먼저 생기고 그 뒤에 이제 이시 어학원을 따라서 2개 어학원이 더 생겼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때 다들 이제 못 버티고 문을 닫았고 다시 이제 복원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다른 어학원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학생들이 어느 어학원 학생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 목걸이라든지 이름표를 줬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학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학원이 있는 건물은 경비가 있고요. 그 경비한테 이씨 어학원을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걸이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 이제 분실하지 않고 학원 기간 동안에 다 차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레벨 테스트는 이렇게 첫날 이루어지고 결과는 수요일쯤에 일괄적으로 전달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음, 그 레벨 테스트를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좀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이제 학원을 방문해서 학원 스텝과 이제 상담이 가능하신데요. 물론 이제 한국인 스텝과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 스텝의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방문 스케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 스태프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데 모든 거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고 없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사실 오셔도 사실 면담을 못하고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에 예약을 해 주시고 방문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관련 안내 준비물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따로 언급해 드리지 않고요. 네, 들어오셨네요. 예. 셔틀에 대해서도 이것도 셔틀에 대한 것들도 개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셔틀 시간표는 수업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안내가 되니까 아직 뭐 안내를 못 받았다 이렇게 연락 오시는데요. 요거는 일주일 전에 안내가 되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내를 못 받으셨다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바로 제가 그 담당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셔틀 뭐 이렇게 안내 나와 있고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 셔틀비라든지 도시락 비용 같은 경우에는 현지 납부이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이제 어학원을 통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봉투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거를 아이들 편으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차량을 타게 되면 분실하지 않고 뭐 관리자들이 항상 아이들 이제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봉투 안에 학생 이름과 금액을 적어서 이렇게 학생들 편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엘리시아에서 여기 숙소 탑승하는 장소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숙소가 다르시니까 그, 그 해당하시는 분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생들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쭉 셔틀 픽업 포인트 있으니까 요 그림만 보셔도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요. 그동안 다 이쪽에서 진행을 해왔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다 이상이 없던 곳이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날만 좀 이렇게 낯설고 안 가봐서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어디로 나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침 셔틀 시간에 나오시면 또 다른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주나 그 전전주에 이미 들어와서 연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따라서 이렇게 가셔도 이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소리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안내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주의사항도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학원 수업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이 안 온다고 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정말 기다리지 않고요. 일단 최대한 뭐 2분 정도까지 기다린다고 하니까 2분 이후에도 이제 만약에 뭐 오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호자님께서 그랩을 잡으셔서 학원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뭐 아이가 아프거나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다른 사유 때문에 셔틀을 못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사전에 셔틀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기다리지 않고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미리미리 통보를 해주시면 다른 학생들이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원시에 그 어머님이 간혹 시간을 못 맞추거나 깜빡하고 마중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아이만 내려놓지 않습니다. 다시 아이는 데리고 학원으로 가서 학원에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어머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학원으로 오셔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거나 아이들 이제 데리러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다른 부모님한테 또 맡겨놓고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협의가 되고 이야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을 시 아이만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그 셔틀 그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항상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도시락 비용도 뭐 크게 큰 내용은 없으니까요. 예,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그 지역에 있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뭐 링깃은 뭐 도시락 비용 외에도 어차피 현지에서 생활비로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환전해서 현지에서 링깃으로 납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 어려우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있을 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당부 말씀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어린 학생, 아주 어린 학생들도 있고 좀 와서 이제 정말 잘 적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린 학생의 경우에 아침 셔틀 탈 때부터 이제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때 마음, 같은 부모로서 이제 마음이 아프거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또 저희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정말 뭐 못 가, 이거 적응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런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뭐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스텝이나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긴 하는데요. 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돌봐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끼리 잘 놔두시면 뭐 금방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어쨌든 격려하고 뭐 정말 힘들면 엄마가 나중에 찾아올 테니까 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적응해라 가서 잘 있으면 된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그 미성년자 아이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연약할 수도 있고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시는데 어쨌든 환경 자체가 이렇게 낯설지 않고 이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금방 다들 적응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시면 되니까 너무 이제 부담감 갖지 않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국 시 필요 서류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거는 전적으로 그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입국 정책은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왔고 완화가 되어 왔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보시면 나중에도 또 이제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나와 있는 그 방역 정책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거기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 다 원활하게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으시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대부분 싱가포르 오시니까 만 13세 미만은 뭐 사실 백종이래요. 백신 접종 여부랑 상관없이 이렇게 입국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니까 요 내용 살펴보시고 서류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G 카드라고 해서 싱가포르 어라이벌 카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입국하기 3일 전, 이틀 전, 하루나 이틀 전에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한국어 버전도 다 있기 때문에 입력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한꺼번에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 개별적으로 안 쓰시고 대표자가 한 번에 입력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역시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와 있듯이 개인은 인디비주얼로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아이나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룹을 누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어 버전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한 이메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다는 메일이 오니까요. 그 메일도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시영학원 대표님은 강수양 원장님이세요. 이게 지금 이 번호가 한국 번호인데 010-9395-9816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미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카카오톡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조바로 현지에 계시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뭐 긴급하게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 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원장님과 바로 연락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장님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씨 어학원에서 나와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저희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실제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40분 지났네요. 예. 음, 일단은 많이 보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들어오신 분이 적긴 한데요. 일단은 그 말레이시아 어댑터 부분인데요. 음,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예. 이런 삼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구 모양. 이 코드로 말레이시아의 코드는 지금 레지던스라든지 이쪽 보시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세 개짜리인데 요거는 뭐 다이소에 가셔도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상에서 네이버에서 뭐 말레이시아 어댑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잠깐만요. 새로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화면이 바뀌었네요. 예.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예. 일단은 이 두 번째 이 중요 파일 들어가시게 되면 말레이시아 어댑터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3구짜리 모양 뭐 그 팔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에 뭐 다이소 워낙 많잖아요. 요새는요. 예, 가시면 있으니까 여기서 꼭 준비를 해 오시길 바라고요. 요게 그 방마다 하나씩은 좀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우리가 휴대폰도 있고 뭐 헤어 드라이기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마다 이거 한 개 정도는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쓰고 있는 멀티 콘센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준비하셔가지고 거기 말레이시아 어댑터 꽂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국에서 가져온 멀티 콘센트 꽂으시면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가전제품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준비 안 해오시고 현지에 살려면 또 안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좀 준비를 해 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빈 휴대폰인데요. 음, 빈 휴대폰인데 물론 이제 노밍을 해서 오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3박 4일, 4박 5일 뭐 이렇게 단기 패키지 여행을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짧게는 3주, 4주, 뭐 8주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빈 휴대폰을 하나 준비해 오셔가지고 거기에 그 현지에서 현지 유심, 뭐 데이터를 많이 주는 플래너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예요. 사실 이 데이터만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요새 구글 동시 번역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뭐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영어라든지 말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 번역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뭐 동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시기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려면 어쨌든 이제 데이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그대로 오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구글 스토어 마켓 들어가시면 T 전화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T 전화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T 전화 어플을 설치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이 전화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환경, 뭐 집에는 대부분 다 와이파이 당연히 다 될 것이고요. 밖에 외출을 하시더라도 그 빈 휴대폰에 현지 유심을 설치하셔서 거기서 와이파이 테더링을 발생을 시키면 와이파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와이파이 연결이 되면 이 한국에서 쓰는 폰을 그대로 해외에서도 무료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거는 것도 동일합니다. 뭐 국제 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고 그냥 지금 보호자님께서 그 와이파이 연결 상태에서 T 전화 어플을 메인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외국에 나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동일하게 뭐 010 제 번호가 8253-7788인데 누르시면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무료로. 대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할 때도 동일한 번호 누르시면 뭐 국제번호 안 누르시고 동일하게 누르시면 또 이렇게 전화 통화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정말 요 어플이 생긴 뒤부터 예전에 이제 해외 출장 나오면 통화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생긴 뒤로부터는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꼭 이 그 와이파이 환경을 항상 뭐 집에서나 밖에 외출했을 때에도 이렇게 유지만 시켜주신다면 일단은 상당히 편리하게 뭐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일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잘 쓰고 있고 정말 고맙게 쓰고 있는 그런 그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폰에 그 뭐 구글 번역기, 구글 맵, 그랩 여기 쭉 나와 있죠. 티저나 웨이즈, 마이뱅크, 왓츠앱 뭐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사전에 미리 깔아 놓으세요. 특히 티저나 어플 같은 경우에 깔아 놓으시고요. 여러 가지 깔아 놓고 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부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 되셨을 때 설치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한번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으니까 꼭 미리 설치만 해 놓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해 주시고 실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주 좋으니까요. 일단 꼭 미리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언급해 놓은 여러 가지 어플들을 사전에 설치해 놓으시고 가입을 해 놓으시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T 전화 외적으로도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그랩이라는 어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마트 배달 요 세 개 어플을 다 통합해 놓은 형태의 어플인데요. 이제 코로나 셧다운 기간 동안 우리도 이제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아예 외출 자체를 금지시킨 기간들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가족에서 뭐 마트에 뭐 장을 보기 위해서 한 명만 허용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뭐 길었고 운동을 하러도 못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셧다운 기간에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환경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런 좀 어플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랩 어플도 설치해 놓으시고 사전에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나 이런 것들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뭐 현지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설치해 놓으시고 꼭 계정까지 가입을 해 놓으시길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웨이즈, 뭐 구글 맵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혹시 차량 렌트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티맵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오히려 티맵보다 훨씬 더 좀 편리해요. 요새 티맵도 요새는 이제 뭐 어디 목적지를 찍으면 이 방향으로 몇 명이 가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웨이즈 사용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어디서 사고가 났다, 앞에 뭐 경찰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니까 요것도 괜찮고요. 특히 이제 그랩을 이용하실 때 그냥 그랩 타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랩 기사들이 카카오 택시처럼 자기 신분도 얼굴도 다 뜨고 모든 신분이 다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실은 또 모르니까 그랩을 타시고 난 다음에 그 웨이즈라든지 구글맵을 켜놓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랩 기사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이 뭐 어디를 가는데 그걸 지도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차량 탑승하실 때 이런 것들 한번 켜놓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 켜놓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뱅크라고 또 역시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그 여행자 보험하고 환전을 해주는 그런 어플인데요. 지금 아쉽게도 환전은 지금 서비스가 지금 말레이시아 링깃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달러는 하고 있으니까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루 전날에 그 환전을 신청을 하시면 그 인천공항에서 그 마이뱅크 직원이 와서 이렇게 그 현지 돈으로 줘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한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 환전소 이용하지 마시고요. 가장 불리한 환율이 이제 공항 환전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불리한 환율을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플을 이용하시면 이제 환전도 좀 편리하고요.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면 가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만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자 보험도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일단은 되게 편리하시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보험사가 있다고 하면 뭐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이 보험 가입하시거나 할 때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왓츠앱. 뭐 요거는 이제 뭐 픽업 기사 같은 경우는 현지 학교 관계자 연락용인데 우리나라 카카오톡인데 이쪽은 카카오톡보다는 왓츠앱을 뭐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메신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들 나머지 어플들은 이제 이렇게 따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고 예. 일단은 그 차량 렌트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렌트 안 하신 분은 우리나라에 이제 쏘카라고 있잖아요. 쏘카, 그린카 같이 단기간 차량 대여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쏘카가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께서 사용하시는 숙소라든지 어학원에 쏘카존이 있어서 여기서 그 차량을 단기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소카 말레이시아 어플 설치하시고 사전에 이제 그 국제 면허증 발급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새 이제 그 면허증 아이고 지금 배경화면을 흐리겠더만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새 운전면허증이 뒤에 보면 이제 국제면허증까지 같이 나오게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이거 발급해 놓으시면 그 혹시라도 이제 단기간 차량 서비스 이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미리 어플 깔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트래블 월렛이라고 이것도 이제 올 여름에 전 몰랐었는데 올 여름에 한 달 살기간 고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쓸 수 있는, 온라인과 이렇게 실물 카드 형태로 쓸 수 있는 그 카드예요. 충전하는 카드이고,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쓰시게 되면, 그때마다 계속 수수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현지 카드가 아니라 이제 해외 카드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 뱅크 월렛을, 트래블 월렛을 가입하시고 여기다가 돈을 한번 적립을 해 놓으시면 그 금액을 현지에서 쓰실 때 수수료 없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그 검색 엔진에서 그 트래블 월렛이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해외 나가면 제 신용카드 쓰잖아요. 근데 이 신용카드가 유출돼서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는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카드 번호가 한번 유출이 되면 카드를 없애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해외 뭐 해외에서 사용하는 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래블 원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 실물 카드를 쓰시는데 또 어플이 있어요. 어플에서 내가 이거를 사용한다, 사용 안 한다를 바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썼어요. 이 트래블 원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그걸 오프라인으로 해놓으시면 이 카드 번호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안정성에서도 좀 편리할 것 같고 또 매번 수수료가 안 나온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장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전이나 이제 해외 이제 이 카드 외에도 이제 체크카드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환전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제가 사무실에 이제 신사동에 있었으니까 그 보통은 이제 명동에 있는 환전소 가서 환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환율이 가장 저렴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사무실도 다시 지방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동 환전소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당근마켓 있잖아요. 당근마켓에서 링깃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제가 올 여름에는 거기서 어느 분이 이제 뭐 여행 갔다 와서 남는 게 있어서 이렇게 거래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좋죠. 혹시라도 당근마켓에서 링깃이 있으시면 거기서 서로 교환하는 게 가장 좋고 보통은 이제 네이버 환율 기준으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 또
말레이시아 닌깃은 환전을 해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지방은 더더욱 많지 않고, 서울도 취급하는 곳이 많지가 않고, 환율도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항 환전소도 안 좋고, 그럼 현지에 가셔가지고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달러나 5만 원권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환전소 가기 전까지 또 닌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공항 울며 겨자 먹기로 공항 환전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마이뱅크의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니까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그 체크카드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비자나 마스터랑 제휴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지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30에서 60만 원 정도, 한 1000에서 2000 링깃을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아주 큰 액수를 환전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ATM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비밀번호 4자리인데 혹시라도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했는데 안 되면 비밀번호 4자리 하시고 공공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공공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도 됩니다. 물론 이제 4자리만 눌러도 되는 ATM기가 있고 혹시 4자리만 눌렀는데 비밀번호 6자리인 경우에는 뒤에 공공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안 되면 앞에 공공을 누르시고 하시면 현지 ATM기에서 그 현지 화폐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편리한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EXK 카드라고 있는데 요거를 좀 예전에도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저는 이용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전은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현지에 사시려면 5만 원권이나 달러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물론 달러가 가장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험 가입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 가입은 이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을 할 때 3만 불 이상의 여행자 보험이 필수이거든요. 지금 싱가포르 달러가 한 800 얼마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꼭 하셔야 되고요. 뭐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하더라도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하길 추천드려요. 아까 이제 마이뱅크 여행자 보험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장이 있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해외에서 뭐 어떤 공공시설이나 뭐 쇼핑몰이나 어디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파손을 했을 때도 이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해외 나갔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뭔가 기물을 파손했는데 현지에서 잘 물정도 모르니까 사실 많이 당황스럽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 서비스가 있으니까 보험료는 아마 그 미성년자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에서 5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것 또한 꼭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물품 도난이라든지 병원, 특히 이제 아파서 병원 갔을 경우에 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한 번 가면 한 20만 원대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병원 한 번만 이용해도 보험료는 훨씬 더 보험료 이상의 세이브가 될 수 있으니까 보험은 꼭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넉넉한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벌써 올 여름 시즌에도 한 분이 그 6개월 안 된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안 돼서 긴급 여권으로 이렇게 나간 케이스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당일날 못 나가고 2, 3일 뒤에 나갔습니다. 올 겨울은 아직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꼭 여권 6개월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는지 보시고요. 또 편도항공권, 내가 들어오는 일정이 좀 불확실하다고 해서 편도 항공권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티켓 카운터에서 아예 그 출국을 안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고려하셔가지고 좀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상약품 준비, 그 좀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병원에서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면 처방을 좀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걸 해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진통제들은 꼭 준비를 해 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예. 요거 약들 현재 약국에서도 약들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어쨌든 심리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낯선 약보다는 좀 우리가 평소에 복용하는 약들을
복용하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미리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입국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정책 그 링크 해놨으니까 이거 꼭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출국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 살펴보셔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입국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최신 정보 항상 체크해 주십니다. 유학원이 이제 뭐 입출국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물론 변수가 있거나 이런 뭐 어려움들이 있으면 저희도 똑같이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입출국 최신 정보는 꼭 살펴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조우바를 한 달 활기 지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 시간 정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뭐 남겨달라고 했는데 사실 뭐 남겨놓은 게 없으시네요. 뭐 일단은 뭐 따로 궁금하신 게 없거나 제가 또 설명을 잘 드렸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될까요? 뭐 더 궁금한 사항,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말씀을 해주시고요. 뭐 채팅 남기기 어려우시면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픽업, 픽업한 거를 며칠 전에 확인할 때는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일단은 그 픽업은 지금 보시면 그 EEC 네. 영화관 측에 픽업 신청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네네. 저희가 이제 또 MEC 아카데미 쪽에서 이렇게 픽업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연락이 안 오시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담당자 연결해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픽업하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저 에코네스트에서 가는데요. 그 피크 포인트가 오치 자료에 없어서. 그때 그 한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때 안내를 못 받으셨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랑은 님이시죠? 예, 요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체크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네, 예. 문의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 혹시 레고랜드 그 1년 연회권을 끊고 싶은데 한국에서 뭐 티켓을 끊고 가라고 하던데 네. 그 어떤 걸 끊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보시면 요새는 플랫폼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 좀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뭐 마이 뭐 리얼 트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네. 처음에 언급했던 클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사이트 클룩에서 지금 테마파크랑 뭐 워터파크 실라이프 이렇게 세 가지 있던데 네. 어떤 거 테마파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그 테마파크가 있고 워터파크가 있거든요.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시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예. 한국에서 1일 입장권을 결제하고 현지 가서 이제 연회권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거는 저도 지금 제가 이건 제가 그러니까 써보질 않아서 아, 네. 뭐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알아볼게요. 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요 사이트인데 요것도 좀 해놓으시면 현지 로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우바로 치시면 레고랜드 입장권도 있고 조우바로 출발 싱가포르 도착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73,800원이냐 픽업 서비스 우리 10만 원 받고 있는데 73,800원이니까 더 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인당입니다. 1인당. 예. 1인당이고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끝까지 보셔야 될 게 로컬 가격하고 또 외국인 가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요런 가실 때 뭐 요런 서비스가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요런 서비스를 또 이렇게 이용해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16일 이후 평일에 수업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그 구정 연휴 기간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23일 날 설날 연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설 연휴는 보강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시 어학원은 이제 그 휴일에 따라서 보강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축구에서 이기면 갑자기 긴급 휴일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뭐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왕족 국가잖아요. 각 주마다 왕이 있거든요. 전체 국왕이 있고 조호바루 국왕이 있고 뭐 쿠알라룸푸르 국왕이 있고 뭐 말라카 국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국왕들이 다 돌아가면서 말레이시아 왕을 이렇게 노테이션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호바루에서 뭐 특별한 뭐 그런 행사가 있으면 긴급하게 휴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도 이제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어학원에서 보강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거는 그때그때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뭐 질문사항 없으시면 일단은 뭐, 아까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할 때 이제 그 이씨 어학원 원장님 연락처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쪽 연락을 드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뭐, 어쨌든 뭐, 그 보강은 토요일 날 한 번은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그 각자 수업 기간이 시작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강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언제 수업 시작하시는데 언제 이렇게 보강이 있냐고 개별적으로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어쨌든 스케줄을 짜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여기 카톡으로 바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끝나셨는데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오늘 이제 박진현님 지금 방금 막 들어오셨는데 일단 저희 오리엔테이션을 일단은 간략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리엔테이션 했던 내용은 이제 동영상으로 다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일정은 원장님께 카톡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강에 대해서요. 그, 예를 들어서 나는 1월 16일부터 뭐, 예를 들어 3주 정도 수업을, 뭐, 연수 예약했는데, 혹시 그 기간에 이제 뭐 어떻게 보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다시 올려드리고 밴드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